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하다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정원입니다. 오늘도 코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은 기증늑연골 한 번 더. 기증늑연골 어게인. 첫 수술에서 기증늑연골을 쓰는 병원을 골라야 된다. 글쎄요, 이게 기증늑연골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주로 이제 기증늑연골이 쓰이는 건 코끝에 기둥을 세울 때 쓰이니까 그 기둥을 세워야 되는 힘이 모자라는 경우, 또 두 번째는 재수술이든 첫 번째 수술이든 그 재료 자체가 부족할 경우 이제 기증늑연골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 기증늑연골을 첫 수술에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코를 만들기 위해서 튼튼한 기둥을 만드는데 기증늑연골을 써야 된다면 첫 번째 수술에서도 물론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첫 수술에 걸러야 되는 병원은 본인 수술할 때 본인한테 말하지도 않은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는 병원, 나중에 재수술 됐을 때 나는 이 재료를 쓰지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이미 써버리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뭐 기증늑연골을 써야 되는 경우라고 본인한테 정직하게 말을 해준다면 첫 수술에서 기증늑연골을 써도 필요한 경우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자가늑연골에 비해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많다, 염증이 생길 확률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흡수가 많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면 이게 기증늑연골이라는 것 자체는 타인의 조직이 우리 몸으로 와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은 제거가 된 상태거든요. 실제로 뭐 면역 반응이나 뭐 이식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이제 염증에 관해서는 자가늑연골에 비해서 진짜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게 되면 염증은 자가늑연골에 비해서 높을 수 있습니다. 자가늑연골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염증에 대해서 그 염증이 일어나는 확률 자체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이제 요소는 보통 실리콘이나 들어간 인조 보형물들이고요. 기증늑연골 자체도 인체 조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자가늑연골하고 비교해서 너무 심하게 높을 정도로 높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자가늑연골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딱딱한 재료 중에서는 기증늑연골이라고 해서 염증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대신에 기증이 될 때 그 특성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섰을 때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압력이 심한 곳에서 너무 무리하게 기증늑연골을 써버리면 아무래도 이거는 살아있는 세포들로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흡수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힘, 적당한 장소, 또 기증늑연골의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에게 맞는 튼튼함의 기증늑연골을 쓰게 된다면 그 흡수율도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흡수율 자체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증늑연골의 주된 부작용은 염증, 흡수, 요거를 많이 따지시는데, 염증은 솔직히 걱정할 정도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흡수되는 정도, 기증늑연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한다면 그 흡수율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높진 않습니다. 튼튼한 기둥을 만드는 재료로 기증늑연골이 쓰인다면 화려한 코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화려한 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코를 높일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비중격이 충분한 사람은 비중격, 자가늑연골을 쓸 수 있다면 자가늑연골, 인조물로는 메쉬나 아니면 이제 매드포어 같은 거, 이런 거 모든 게 이제 화려한 코를 만들 때 쓰일 수 있는데, 기증늑연골을 꼭 화려한 코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건 아니면 우리가 만들려는 코에 재료가 부족할 때 쓰이는 재료가 기증늑연골이면 화려한 코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경우가 되겠죠. 이상 기증늑연골에 대해 가지고 두 번째 시간 가져봤는데, 기증늑연골이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런 것보다는 기증늑연골이 기증됐다는 그 이름을 빼고 이 재료 자체가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증늑연골은 적정한 이제 수술 방법으로 그 재료로 쓰인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을 만큼 또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 코에 어떤 재료가 써야 되는지 병원 오셔서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더하다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정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